플로리다로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고 많은 변화와 배움, 어둠과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즈를 떠나 집을 임대했으며 사이버 트럭, 아우디, 페라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던 지난 1년 동안의 뒷이야기,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저는 플라잉 휠즈의 크레이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뒷단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제 예전 동네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아니요, 저희 집이 아니고 임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는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세금 유치권은 어떻게 사는지, 압류주택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봤죠. Homeowners Association, 소유권이 있는 압류 경매 주택은 어떻게 사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아직 그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궁금하다면 9개월 전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살펴보고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카운티에서 세금 압류 부동산을 몇 개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샀죠.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사실 사지 않았어요. 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땅을 샀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이 땅으로 뭘 할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을까요? 듀플렉스를 지을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팔아서 이익을 남길까요? 땅만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영상이 될 거예요. 저도 그 징후와 변화,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햄프셔 자산과 원래 숏세일로 산 가족집도 모두 팔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서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려와서 그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집을 샀고 시장이 최고일 때 팔았습니다. 이제 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더 사는 대신 저는 그 돈을 저축하고 싶었고 우리는 이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덕분에 저는 1년 내내 공짜로 집에서 살 수 있었죠. 이제 이 영상에서 이자 수익을 올린 그 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플로리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진로 C로에서 가격 인하를 지켜봤고 새로 나온 매물도 확인했으며 매물들이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있는지도 살펴본 후에야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카운티와 팜비치 카운티에서 압류 경매 진행 방식을 배웠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저는 바닷가와 바로 연결된 130만 달러짜리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압류 경매에서 샀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반값에 이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집엔 이전 주인들의 소지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아서 우리는 법원을 통해 그분들을 내보내야 했고 실제로 그분들을 부동산에서 퇴거시켜야 했습니다. 새 주방, 새 욕실, 새 바닥, 새 벽까지 모두 새로 했어요. 이 집은 거의 90% 완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처음에 이 집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압류 경매에서 실제로 50%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리노베이션 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콘도를 체납된 세금만 내고 샀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헐값에 구입한 거죠. 이 집 안에서 우리는 숨겨진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저 벽에 있는 건 피가 튄 자국입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플로리다는 지금 너무 덥고 아직 전고도 안 됐는데 89도예요. 그리고 제가 왜 뉴햄프셔를 떠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뉴햄프셔를 떠난 이유는 더 이상 열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제 아이들은 괜찮았고 잘 지내고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뉴햄프셔에서 원하던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변화하고 싶었죠. 우리는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다른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었고 솔직히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수영장과 세대 주차 가능한 차고 넉넉한 장난감 보관 공간이 있는 아름다운 동네 집으로 이사했어요. 1년은 금방 지나갔고 우리는 임대한 집에서 그 지역을 정말 좋아하는지 시험했는데 실제로 좋아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매일 아침과 오후에 동네에서 테니스, 피클볼, 농구, 수영을 했어요. 골프카트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었고 학교가 동네 맞은편이라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가족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또는 자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 했던 환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 동네는 정말 멋지고 지금은 150만 달러 이하의 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현재 25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집을 임대해서 살았고 이자가 우리의 월세를 내는 데 쓰였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 동네에서 점점 더 많은 집들이 매물로 나오는 걸 봤어요. 바로 여기 이 집도 포함해서요. 이 집들 중 하나는 17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는데 지금 압류 경매에 들어가고 있어요. 즉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번 달에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그들은 은행에 115만 달러 빚이 있습니다. 비슷한 집들은 모두 160만 달러에 팔립니다. 최고 입찰자는 은행의 최고 입찰가로 이 집을 낙찰받는데 여기서 은행의 최고 입찰가는 은행이 받아야 할 금액을 의미하죠. 115만 달러입니다. 즉 115만 달러 현금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동네에서 160만 달러 집을 4, 50만 달러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동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집들 중 하나가 100만 달러에 팔리는 순간 그게 이 지역의 비교 매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동네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집은 115만 달러에 팔렸는데 똑같은 집을 내가 왜 160만 달러 놔주고 사야 하지? 이미 누군가는 더 싸게 샀는데? 라고 말이죠. 이제 이 일로 동네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거기서 저는 압류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거예요. 이제 모든 부동산 중개인들이 지금이 집을 사야 할 때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채권 금리도 높았고 머니마켓 금리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우리 집세를 내주는 셈이었고 결국 지금은 이자가 우리 집을 대신 내주면서 사실상 공짜로 살고 있는 셈이 됐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시장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용 자동차, 저렴한 자동차, 골프카트, 깜짝 놀랄 만한 자동차들, 그리고 고급 자동차들까지 다뤄봤습니다. 이제 댓글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고 실험하지 않으면 항상 정체되고 발전이 없을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고 실험도 해봤고 배운 것도 많고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모든 게 제가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용기를 갖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을 거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 실수들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압류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곧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저는 고급차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 차들은 저를 행복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들죠. 물론 심각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저렴한 차들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작업 중인 BMW Z3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2013년식 포드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 6단 변속기 와오 리터 V8 엔진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프트카로 만들지 아니면 수리하고 깨끗이 정리해서 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골프카트 커뮤니티로 이사했고 골프카트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4년식 아이콘 i40L입니다. 저는 실제로 주행거리가 0인 걸 2대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겁니다.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파란색 6인승 골프카트가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프카트를 사고 팔고 있습니다. 골프카트는 정말 간단하고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전국 어디든 보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골프카트를 사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 구매자입니다. 사람들은 골프카트를 사며 행복해하고 자기만의 장난감을 산다는 생각에 신납니다. 골프카트는 다른 것들보다 사고 파는데 훨씬 쉽습니다. 1999년식 BMW Z3 구매자를 찾는 일은 새 4인승 골프카트 구매자 찾기만큼 쉽지 않습니다. 동네를 오가거나 해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골프카트를 사용하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제 더 있습니다. 저를 보셨을 텐데 여기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걸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가 제 보관 창고이고 유닛과 이곳 곳곳에 차들이 있습니다. 트럭과 트레일러도 여기 주차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른 주차 시설도 보셨을 겁니다. 잠깐만요. 내년에 멋진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플라잉 휠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뉴햄프셔에서 이 유닛으로 첫 플라잉 휠즈 딜러십을 시작했습니다. 베이, 문, 화장실 각각 하나씩 있고 뒤에 리프트가 있습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도 함께 할 겁니다. 딜러 라이선스 취득과 부동산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곳을 찾는데 1년이 걸렸고 3명의 정비사가 모든 정비를 담당합니다. 1년 내내 경매장을 다니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딜러 라이선스 취득 과정을 시작하고 부동산 시리즈 후에 새로운 시리즈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러 라이선스 취득 방법, 자동차 딜러십 라이선스 시리즈를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다룰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완전 기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뉴햄프셔에서 플라잉 휠스에 대해 더 이상 열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방금 전보다 더 빨개진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방금 밖에 나가 또 다른 보트 면허를 땄기 때문이에요. 이제 깊은 바다 내륙수로 항해 트윈 엔진 센터 콘솔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래서 저는 보트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250마력 머큐리 엔진 이 달린 웨일러나 트윈 엔진이 달린 26피트 코비아를 직접 사는 대신에요. 솔직히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나갈 때는 둘 다 아니에요. 바로 저기 있는 폰툰이 전체 선단 중에서 가장 재밌는 보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보트 중에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저쪽에도 몇 대가 더 있어요. 저쪽 아래에도 몇 대가 있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 보트들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그냥 마리나에 전화만 하면 돼요. 오늘 이용 가능한 보트 있나요? 앱 예약 후 바로 나갈 수 있죠. 요즘 자격증을 따고 있었지만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9달 전에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살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카운티에서 세금 압류 부동산도 몇 개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죠.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사실 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을 샀다고 생각하고 실수로 이 땅을 샀어요. 이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이 땅을 가지고 제가 뭘 할지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을까요? 듀플렉스를 지을까요? 아니면 그냥 땅만 팔아서 이익을 남길까요? 그냥 땅만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제 머더 하우스, 제가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보셨죠? 여기가 제 타운홀이자 물가에 있는 시청이에요. 저는 시청에서 많은 인맥을 쌓고 여러 허가증을 받았으며 많은 규칙과 법, 규정을 배웠어요. 법원도 바로 저기 있어요. 우리는 퇴거, 소유권, 경매 등으로 법원에 여러 번 갔었고 이런 일들은 모두 예전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경험을 하며 많은 걸 배웠어요. 9개월 전세금 증서 부동산을 샀고 이게 시리즈 첫 영상이 될 거예요. 집을 산 줄 알았는데 땅만 샀더라고요.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한 일들이 정말 대단해요. 그 경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샀고 수십만 달러의 자산을 얻게 됐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퇴거시켜야 했고 직접 그 사람의 짐을 포장해야 했죠. 두 번째 영상은 홈오너스 애소시에이션 연체료만 내고 살인사건이 있던 집을 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방 2개, 욕실 2개 콘도를 사서 큰 자산을 얻었어요. 우리는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도 정리해야 했고 그 집엔 놀라운 뒤치야기가 있어요. 6만 달러 부동산은 제게 큰 교훈이었고 그 경험이 다음 부동산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고 플라잉 휠즈도 1년이나 걸렸죠. 이 지역에서 효과적인 것과 비효과적인 것을 배우고 새로운 플라잉 휠즈 건물을 찾으며 향후 계획을 고민 중입니다. 부동산 시리즈 후엔 돈 없이 딜러십 시작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에요. 저는 많은 돈이나 큰 딜러십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처음부터 시작해 몇천 달러로 장소를 찾아 작게 시작하고 플로리다에서 딜러십으로 키워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제 딜러 관련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몇천 달러만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걸 다시 한번 전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자동차 영상을 많이 못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금 압류, 차압, 홈오너스 아소시에이션 차압 주택을 샀고 그로 인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생활을 더 선호하지만 여러분이 저희 활동을 볼 수 있게 모두 공개했어요. 로건은 전기 자전거로 다니며 여름 내내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보트도 사고 포드 익스플로러도 상속받았으며 골프카트는 팔고 제트스키는 손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벼룩시장처럼 보이지만 이 부동산으로 이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실수에서 배울 수 있죠.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주는 멘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가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직접 시도해보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 대부분 한 90% 정도는 정말 멋지고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10% 정도는 댓글이 정말 불쾌하고 심해서 가끔 영상을 만들기 싫게 해요.
저는 여러분께 항상 성공만 보여주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배우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악플러들. 여러분이 안쓰럽네요. 소파에 앉아 불행하게 지내며 도전도 안 했겠죠. 하지만 저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모든 응원과 시청,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와 함께 배우는 분들 덕분에 이런 걸 하는 게 즐겁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에 관한 시리즈가 곧 나올 예정이고 제가 집을 샀다고 생각했던 그 부동산에 관한 시리즈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에 관한 시리즈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 딜러십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큰 자동차 딜러십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처음부터 기본부터 시작할 거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